자, 이제 공사상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허조가 이제 공사상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볼까요? 자,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실상은 필요 없는 걸 깨닫는다는 건데, 자, 거기 13페이지 보면 여기에 필요한 전제는 있죠. 인간이란 어째서인지 몰라도 감정, 노력, 취미, 일생이라고 부를 모든 것을 포함한 특성이라는 것 이상의 것이다. 생명이란 것이 이런 각종의 분자가 운집한 것 이상의 것이기를 바랄 근거를 갖고 있다. 생명이 우리가 분자했잖아요. 코아사드 베이트인가 뭐 거기에서 이렇게 점점 발전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해득할 수 있는 것을 뒤지고 보면 불가해. 불가해가 뭔지 알겠죠?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이 진상을 해명해 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과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학으로 모든 게 막 다 해결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이야기들은 그걸 과학적으로 따질 수 있어요?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그런 거죠. 그런 걸 불가해라고 쓴 거죠. 그래서 인간과 삶이 사고 체계가 포용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거 허조가 보면 왜 재밌냐면요. 이 사람의 생각 자체가 기독교적이면서 불교적이에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아까 모세 이야기도 나왔죠. 그래서 인간은 그리고 이제 이 대사가 되게 멋있어요. 보세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거기다 묶여주세요. 13페이지 그 셋째 줄에 인용 발음. 인간이란 단지 태양계의 어느 한 행성에 존재하는 아주 미세한 보잘것없는 존재다. 멋있지 않나요?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인간이란 것이 태양의 주변 궤도를 돌고 있는 이 광물성 땅덩어리에 서식하는 동물의 일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그리 대단해서 이처럼 고상하고 위대한 목표나 표준이 필요한 것인가? 멋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 정말 많이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막 돈도 엄청나게 벌고 살았다 쳐요. 뭐 재산이 막 수조고 막 그렇다고 해서 안 죽냐? 우리 인생은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에 비하면 45억 년에 100년이면 점도 안 될 걸 점도. 우리가 지구를 이 태양계에 이렇게 행성을 갔다가 오면 정말 이게 점도 안 된대요. 근데 이 점도 안 되는 곳 속에 있는 지구라는 곳 속에 있는 경기도라는 곳 속에 있는 뭐 하여튼 그렇잖아요. 이런 데서 그냥 깔짝깔짝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주 탐험을 해봐야 돼. 달나라에 갔다 온 사람들은 그런 데잖아. 왜 저 아름다운 초록별에서 거기서 싸우냐고. 달에서 우주에서 보니까 우주에서 지구를 보니까. 그게 그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면요. 장자에 보면 그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장자가 대단한 게 뭐냐면 바깥을 나가서 다시 지구를 보는 게 나온다. 장자에 보면. 여기 나와 진짜로. 근데 이거는 갔다 온 사람들이 쓴 글을 읽은 거. 그러니까 3,000년 전에 그 장자의 이야기를 보면 그게 나온다니까. 우주에서 보면 진짜 지구가 되게 초록별이 예쁘대. 그렇죠. 다른 거에 비해 이렇게 다른 행성에 비해서. 근데 저기서 뭐 공산주의 있고 뭐고 전쟁을 이념의 대립 맞아. 이렇게 왜저 아우 철학자시네. 맞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달나라에도 가봐야 되는구나. 비싼 돈을 주고 가는구나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 그 허조가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무슨 쓸모 있는 존재인가? 이 사람은 정말 대학자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탄생과 죽음 사이에 변태적이고 이지러진 삶 속에서는 무질서한 감정의 균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요. 상당히 자신의 그리고 이제 그 인용문 바로 밑에 보세요. 이 작품 서두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허조는 월동용 이중창을 설치해요. 이거 읽어보신 분 아실 건데 그래서 청명하고 산뜻한 날 뒷마당에서 월동용 이중창을 달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 부분 짧아서 그냥 영어를 넣은 거예요. 불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 월동용 이중창을 설치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의 문을 닫는 거죠. 내 마음의 문을 2번이나 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의 모험을 마친 후에 허조군은 버크셔의 누디빌 고국으로 돌아와서 존재 보승을 수용한 것 같이 황폐해진 집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음식도 나눠 먹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 밑에 나오죠. 유리창을 더 많이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닫았다가 말도 안 돼. 우리 문을 열어 뭐 마음의 문을 열어 그 문으로 내가 뭐 들어가기 이런 노래 있지 않나요? 옛날 구창모가 불렀던 노래 중에 몰라요? 그런 노래 있어요. 그런 노래도 있어요. 나는 산이야. 내가 길을 낼 테니까 넌 나한테 그 네. 길을 따라. 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이제 유리창이라는 게 결국 이제 마음의 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을 처음에는 닫았다가
그 다음에 열어 젖혔다는 거. 이걸 뭐 다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거 다 설명 끝도 없으니까. 그래서 창문을 여는 행위가 정신적 열림이다. 말 되죠? 그런 상황에서 만족감에서 오는 거고 결국은 내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고 넘겨보세요. 14페이지. 그래서 이제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삶의 고통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자아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있다, 인간은 영혼이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영혼이 있으니까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변별적 사고 뭐 이런 거와 자아가 없다는 거예요. 동물과의 상황을 비교하면 동물이 막 생각하고 막 깨닫고 이런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동물은 아 인생은 뭐지? 뭐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아는 동물과 구분된 인간의 유일한 특성이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허조가 생존의 필수 조건인 것처럼 행해온 것들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어요. 제가 뭐 다 일일이 설명을 못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면 도연명의 음주 기팔 불교의 공사상이 나와요. 짧은 생은 한순간의 꿈이려니 어찌 진세의 속박의 매일이. 멋지죠? 한순간의 꿈이라는 이거는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백거이 백낙천 백거이가 제가 이야기했나?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백거이가 한 말 중에 정말 시중에 멋있는 게 있어요. 대작 술잔을 대하며에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제가 이 와우각상 쟁하사 시간이 없으니까 한자를 안 쓸게요. 석화 광중 기차신 요거 두 개 구절만 하면 이게 뭔 소리냐면 달팽이 이게 달팽이를 와우라고 해요. 달팽이 각상 뿔 위에서 쟁하사 무슨 일로 다투는가? 이 달팽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뿔이 그러니까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달팽이 나라가 있어. 와우 나라가 있는데 왼쪽 나라하고 오른쪽 나라가 싸웠다는 거예요. 중국이 커요, 안 커요? 크죠. 엄청나게 크죠. 근데 중국을 달팽이 뿔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라고 모기도 안 되겠네. 그렇죠? 달팽이 뿔 위에서 자 보세요. 무슨 일로 다투는가? 자 저는 이 구절이 기가 막혀. 이게 뭔지 알아요? 석화. 광중 기차신 부싯돌 석화라는 게 부싯돌이잖아요. 돌불 광중 불빛 같은 찰나에 부싯돌 불빛 같은 찰나에 이 몸 맡기고 있을 뿐인데 인생이란 뭐냐? 부싯돌에 불 한번 이해가요? 네. 이게 이게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이나 저나 뭐 인생이 거의 이제 3분의 2 가깝게 사. 이게 인생이라는 게 정말 0살 1살 되어도 지구의 나이에 비하면 껌이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부싯돌 불빛 같은 찰나에 이 몸 맡기고 있을 뿐인데 얼마나 멋있어요.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짧은 생은 한순간의 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불가적인 이야기를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내면의 평화. 지금 원하는 것은 평화, 투명함, 뭐 어떠한 인간도 하찮다거나 타락해 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또 깨닫는 거죠. 넘겨보세요. 15쪽. 그래서 허조구는 내면적 문제를 달래기 위해 계속 편지가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 걸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넷째 줄 밑줄 세요. 허조구는 편지는 쓸모없는 거고 파멸시킬 거라는 걸 깨닫는다. 이런 말 있죠. 넷째 줄에 15쪽에. 네. 결국은 인생이라는 것은 다 그렇다. 마지막에 이제 노장사상인데 이 노장사상은 이제 그런 그 허조구의 각성의 경험이 옛날 선승들의 경우처럼 뭐 이렇게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이제 물질 문명 때문에 막 소외가 되잖아요. 그걸 이렇게 쓴 거예요. 기계가 선이라는 개념을 포섭했듯이 파괴의 기술 역시 형이상학을 띄었소. 실용적인 문제가 궁극적인 문제가 되었어. 멸종이라는 단어가 비유가 아니니 선과학은 현실적인 것이 되었어. 그러니까 진정한 실존을 이루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실존이라는 것은 우리가 존재와 실존의 차이가 뭐예요? 제가 이야기했나? 네. 존재는 있는 것, 있는 것이고 실존은 있는 것 플러스 주체성이에요. 있는 것 플러스 주체성.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출석 수업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럴 수 있죠. 출석 수업 가서 비잉이라고. 근데 내가 이 수업을 열심히 들어가고 A 플러스 반드시 맞고 말 거야. 하고 막 열심히. 그 집착이잖아요. 아니 집착도 주체성에 들어가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를 따지는 거니까. 근데 이걸 뭐 공부하는 걸 집착으로 보면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인간의 실존을 이루기 위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대중 기계 문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상태인 계시. 이 계시된 상태란 말은 뭐냐면 써보세요. 영감을 받은 상태. 계시된이란 말 좀 어려우니까 영감을 받은 상태 들어가야 된다. 영감을 깨달아. 이 영감이라는 게 영감의 영자가 이렇게 쓰거든요. 영감의 영자를 보면 이 비우자가 있고 이구자가 3개가 있고 무당 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당 있죠, 무당. 네. 무당들이 입을 벌리고 비가 오라고 기우제 지내는 거예요. 아. 이게 이 영자. 그러니까 인간과 하늘의 교감이죠. 네. 그러니까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와요. 왜? 비가 올 때까지 지내니까. 1년 동안 안 오면 1년 동안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비가 올 수, 비오는 김인데. 네? 아니, 비가 안 올 수가 있어요. 1년 동안, 네, 1년 동안 비가 안 오면 미친 거지.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인간의 실존에 대한 문제를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도 이제 나오죠. 언어란 제일 마지막 단어 보세요.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언어 자체가 아니고 언어가 담고 있는 의미다. 이게 장자에 나오거든요. 득어망전 이게 뭐냐면 얻을 득자의 고기어자예요. 잊을 망자의 이 전자는 뭐냐면 통발 있죠. 고기를 잡으면 고기 잡는 통발을 잊어버려요. 득토망제예요. 얻을 득자의 토끼토자, 잊을 망자 이 제자는 그걸 뭐라 그럴까요? 토끼를 잡는 그 뭐라고 그러죠? 올가미 제자예요. 올가미를 버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랑 거의 똑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장 사상이 불교하고 비슷한. 건너온 배를 버려라. 그래, 그렇죠, 맞아요. 그 노장 사상에서 이 불교가 나오는 것을 격의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전문적인 용어로. 그게 격의 불교예요? 네, 그렇죠. 이 격자에다가 뜻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언어를 잊어라는 거. 언어는 의미를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런 걸 좀 알고 편지 쓰는 거 이런 거 보면 연관이 돼야 하는데 이 사람 불교를 공부했다는 게 나오죠. 불교적인 거에 심취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보지 말고 달을 봐라 이런 말씀. 네. 그래서 벨로의 허조구에 보면 주인공의 죽음과 삶의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내적 각성경.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에게 맡겨야 하며 죽음을 이해하듯이 삶을 이해해야만 삶이 보람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 허조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에게 맡겨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아까 제가 재물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제자가 써놓으세요. 가지런할 제자예요. 가지런할 제. 재물. 사물물자. 사물을 가지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무로 돌아가면 마치 고향에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죽으면 지금은 화장을 하지만 왜 죽으면 무덤을 이렇게 만드냐? 이게 엄마의 이제 뱃속에 뱃속, 엄마의 자궁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록 태어났잖아요. 만삭의 상태. 이게 그런 거라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뭐냐면 그 과거의 속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그런 맥락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삶과 죽음이라는 것도 제가 아까 좀 이야기했잖아요. 삶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이 참 슬픈 거지만 죽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얘들은 참 인생 살아가기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노래 있잖아.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나는 항상 당신이 그렇게 나를 위해 울면 나는 저 세상에서 편안하게 날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재물론의 내용을 많이 써놨거든요. 보세요. 죽음을 통해 무로 돌아가는 게 고향에 가는 것 같다. 삶의 세계가 즐거운 것이라면 죽음도 즐거워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기독교에서는 뭐 천국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글로 간다. 요한계시록 뭐 이런 것도 나오지만. 그래서 이 사후를 두려워하는 것이 체험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예가 나오냐면 되게 재밌는 예가 나와요. 밑에 보세요. 옛날에 여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밑에 보세요. 진왕에게 끌려가. 그러니까 원래 딸들이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난 아빠하고 살 거야 뭐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네. 근데 커가지고는 어때요? 사랑하는 남자 만나면 뭐 시집가고는 코빼기도 안 미쳐.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이게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이 보세요. 이 비유를 기가 막히게 든다니까. 여의가 진왕에 끌려갈 때는 두려워 눈물을 흘려. 내가 아빠 엄마 막 떨어지고
완강하게 생활하면서 진귀한 물품을 먹어요. 산의 진미가 질비한 걸 보니까 그때 왜 이런 물었는지 후회한다. 죽음의 세계도 실제로 죽어보면 예상 밖의 즐거움이. 여러분 장자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아, 예. 이 3,0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그러니까요. 죽음. 그래서 장자는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 실제로 막 그 북을 치고 막 그랬어요. 북치고 노래 불러 맞아. 참 이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원문이 이렇게 쓴 걸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안 읽을 테니까 읽어보시고 장자는 죽음이라고 그 밑에 보세요. 기가 변해서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 복귀 자연이다. 그래서 제물론에서 말처럼 죽음을 대지하기. 자, 집은 여행길의 숙사. 그러니까 숙사라는 건 여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길 가는 나그네다. 가고 어디로 가려 하는가 남산에 옛집이 있다. 그러니까 자연으로의 기한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그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그네 있죠 나그네. 네. 그 우리가 이제 이백이라는 사람이 춘향연 도련서에서 그러거든. 천지라는 것은 만물을 맞이한 여관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사느냐 장 200에 보면 200이 어떻게 이야기냐면요. 우리는 천지여관에 산다는 거예요. 말 멋있지 않나요? 천지라고 하는 건 만물을 맞이한 여관이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 100대의 지나가는 나그네다. 세월은 그냥 그러니까 인생이라 천지라는 게 여관. 우리는 천지 여관에 사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세상이 잠깐 들렸다. 네, 그렇죠. 소풍 끝나는 날 뭐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그래서 도연명의 견화가 넘겨보시면 그런 생사의 집착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한 장자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아내가 죽었을 때 밑에 나오죠. 다리를 뻗은 채 동이를 두드리며 노래했대. 그 3,000년 전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생각 안 했겠어요. 지금도 솔직히 이렇게 하면 이상한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의 입장에서 죽음을 보기 때문이다. 상대 차별의 입장이라는 거. 뭐 그런 이야기 써놓은 거고 그걸 제가 이것저것 써놨으니까 읽어보세요. 이거 다 일일이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17쪽 마지막 단락 이러한 내용은 벨로의 작품 허조그에 잘 나타나 있고 딸의 양육권 문제로 법조인 갔다가 죄 지은 자들의 모습을 발견하죠. 그래서 이 배우 같은 놈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Oh, these actors. 허조그는 속으로 대내고 하나같이 연극쟁이다. 다 연극쟁이라는 거예요. actors all 이렇게 써놨죠. 거기 18쪽 정도. 그래서 강박적으로 쓰던 편지를 쓰지 않고 소파에 앉아 명상에 잠겨요. 마지막 문장 누구에게도 전할 메시지가 없었다. 한 글자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물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쭉 써놓은 거고요. 거기 그 18쪽에 그 보세요. 그 위에는 좀 넘어가고 이건 제가 좀 뭐였죠? 썸머리한 부분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썸머리한 부분이 넘어가고요. 자 19쪽. 자 지금까지 벨로의 소설 허조그를 불교 노장 사상을 중심으로 도연명의 작품과 비교를 했고요. 비교 연구의 의의는 여러 상이하다는 건 다르다는 뜻이에요. 문화권에서 독립적으로 형성된 작품을 관련지어 봄으로써 공통적 체험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세계 문학의 가능성이 있어요.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의 생산이라고 한다면 작품 간의 비교는 그러니까 아주 좁은 시각이라는 뜻. 국지적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좁은 시각. 그럼 좀 쉬워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의미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 동양과 서양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작품들을 비교해 보면 훨씬 재밌지 않나요? 그냥 허조그 자체로만 본다는 것보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벨로는 부조리한 현대사에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 주인공의 고통을 통해 성장하고 본래 위치로 복귀함으로써 가치를 소화하는 모습. 그래서 이 벨로는 소설 주인공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미국 소설에서 개인은 우리에게 다가온다. 특히 먼 장소로 보내진 식민주의자로서 감수성을 지닌 작가들 사이에서 영혼의 알래스카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가 수련 후에 가져온 것은 황폐한 공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헛되도다 이거 비슷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죠. 그런 것들이 자 나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처럼 벨로의 작품의 주요 인물들은 문화적 사회적 소외뿐 아니라 내부에 자리하는 황폐한 공허, barren emptiness. 이 barren이라는 게 황폐한이거든요. 그래서 뭐 반대말은 이제 폴타일이라고 그래요. 폴타일, 비옥한. 폴타일 써보세요. 비옥한이고 barren이 황폐한이에요. 공허. 그래서
벨로의 소설의 각성, 공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세요. 호된 시련, 위기, 경과의 직면, 그것의 이상적 목표는 세상에서의 지식, 인식, 확신이다. 그것의 초보자 행동들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잘 보살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허조구도 모든 시련과 위기를 겪으면서 그 각성, 깨달음의 여정을 겪게 돼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공부를 하거나 인생을 살거나 이러시면 뭐 위기가 뭐 시련이라든가 위기가 있었을 거야 아마. 그런 것도 하나도 없으면 삶이 아니죠. 미국의 그런 각성 소설의 주인공은 사회라는 집단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개인적인 그 고립이나 소외감을 반영해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겠죠. 너무나 얘가 잘 살면 뭐 있겠어요 깨달음이? 당연히 없지. 개인의 그러니까 허조그는 개인의 내적 심리 발달에 역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래서 허조그의 작품의 주인공인 허조그가 천진난만 상태에서 지식을 얻는 상태로 생애 대참에 있어서 무능한 상태에서 능력을 갖는 상태로 전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전이 이런 점에서 각성소설. 이 각성소설을 그래서 이건 아마 처음 들어보는 말일 텐데 독일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써보세요. 이걸 빌덩스 로먼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죠. 독일어예요. 독일어. 빌덩스 로먼. 그래서 이제 각성, 깨달음 이런 거거든요. 각성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어떤 깨달음 이런 것. 그래서 마지막에 도연명은 사회의 부패라든가 사회의 부패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감지를 하죠. 그래서 이상적인 생활을 추구하고 또 자연을 기준으로 삼아서 뭐 자연의 인성으로 돌아갈 걸 강조했다. 뭐 이런 이야기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20페이지에 보면 도연명의 자연을 숭배한 사상이 노자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인법천, 천법도,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밑에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법이에요.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냐? 본받다는 뜻이에요. 본받다. 이때 법 우리 물권법, 채권법 법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걸 알아서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여기서 자연은요 무슨 벚꽃 피는 자연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러한 상태. 그걸 자연이라고. 순리? 그렇죠. 순리도 되고 자연 그러니까 우리가 벚꽃 피고 이런 것도 인간의 순리니까 인생의 순리니까. 그 원래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는 말도 원래 노자가 한 말에 무위 자연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노자가 말한 자연은 그런 그 이야기죠. 자연 속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성향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고요. 좀 내려가다 보면 도연명은 자연을 숭상하는 노자의 철학을 계승했어요. 그리고요 시에도 많이 썼고 또 도를 신명했고요.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위로를 많이 줬다. 또 수능자연 그 다음 단락이 있죠. 수능자연 자연에 수능한다는 거. 뭐 그런 이야기를 했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결국 이 벨로의 허조과 도연명을 비교하면 이제 요약하는 거예요. 허조고의 주인공 허조고는 갈등을 느끼다가 루디빌고옥에 들어오면서 갈등이 해소가 되고 허조가 들어오는 루디빌고옥은 깨달음의 상징이고 도연명이 부패로 얼룩진 정치 현실에서 갈등을 느끼다가 전원에 기이함으로써 안정을 찾는 것과 흡사하다. 전원은 도연명의 깨달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디 뭐 책을 보고 쓴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연명은 자연물을 단순한 비유라기보다는 내면으로 끌어들여서 자로 만들고 자신을 투사는 그 속에 쏜다는 거예요. 던질 투자에 쏠 사자예요. 투사란 말 투영하고 비슷해. 투사가 어려우면. 그래서 갈등을 극복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분신이 많아요. 도연명의 시를 보면 새, 소나무, 구름 이런 게 많고 넘겨보세요. 이 벨로우의 허조구의 주인공 허조구도 자연물을 자로 만들긴 하지만 어때요? 읽어보니까 자신의 갈등을 초극하려는 의지를까지는 없어. 그러니까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이 도연명의 시에서의 그런 그 자연물들은 자신의 어떤 자연물을 통해서 자아로 만들기는 하는데 이게 내면 의식 뭐 이렇게 하는데 이 허조구의 작품들의 이런 자연들을 보면 그것을 이제 어떤 자기의 내면의 상징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갈등을 극복하려는 그런 것들은 안 나타나요. 그 이야기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의 앞부분에서는 허조가 집안을 한 바퀴 도는 장면이 나와요.
거미줄을 덮인 유리창을 비친 모습, 허족의 복잡한 신경, 그리고 끝부분에서 루디빌 곡으로 돌아와 거미줄을 청소하는 것은 복잡한 마음을 순수한 상태로 되돌려놓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풀밭을 바라보는 장면, 첫 부분에 이거는 허조구의 갈등 아까 이야기했고요. 또 이 작품의 끝부분에 서조구는 루디빌 곡으로 돌아와서 변기 속에 주둥이가 달린 새 해골과 시체가 들어있는 걸 보고 불쌍한 마음을 느껴요. 그러니까 벨로우가 허조구의 객관적 상징인 새의 죽음을 통해 재생, 정신적 깨달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벨로우는 그의 작품에 일관되게 흐르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인식.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불교로 말하는 거예요. 선적인 깨달음이죠. 각성이죠. 또 이들 작가의 작품에 등장하는 불교 노장사상적 요소가 도연명이 이제 불교와 노장사상을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연명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이런 요소, 아까 제가 교집합 이야기했죠? 필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선사상이라는 것이 동양의 작가들에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구의 제 요지가 이거예요. 이 논문에 많은 작가들도 직접 간접적으로 선사상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려는 것을 논문의 목적으로 하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진짜로 이렇게 쓴 거예요. 바다로 갔던 연어는 알을 낳기 위해서 어때요? 이 기소 본능이잖아요. 다시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오는 기소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서양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냥 단지 서양 문학을 공부만 하지 말고 이 동양 문학의 연구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필자의 견해이다라고 했고, 뒤에는 제가 이제 인용 문헌들을 쭉 써놓은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고 이제 또 다른 논문도 있는데 이제 일본 줄인 거고, 이제 마지막에 뒤에 24쪽, 25쪽 있죠. 24, 25쪽 보세요. 24, 25가 이제 영어로 이제 제가 써놓은 거예요. 이거를 A Comparative Study of the Noble by Bellow with 도연명's works, focusing on Buddhism and Taoism 나오죠. 조금만 설명하면 comparative가 비교적인 이런 뜻이에요. comparative study니까 비교적 연구죠. of the noble 소설에 요 바이는 뭐냐면 저작. 그러니까 로미오 앤 줄리엣 바이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해가요? 뭐뭐에 의하여가 아니라 뭐뭐 저작, 벨로우 작, 그렇죠? 그 작품 with 도연명's works, 도연명의 작품과 비교. 근데 포커싱은 초점을 맞추는데 부디즘이 불교고요, 테오이즘이 도교예요. 테오이즘이 도교인데 도교가 바로 노장 사상인 거지, 맞죠? 종교적으로 도교인 거고요, 노장 사상을 테오이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뭐 그냥 뭐 이거는 그냥 들으셔도 되고 뭐 탁고 제가 그냥 쭉 해설을 할 테니까 몰라도 아시겠죠? 그 말인지 다 영어니까. The aim of this thesis, 이 논문의 목적은 to examine, 조사하는 데 있다. Oriental philosophy, 동양 철학을 조사하는 데 있다. 그게 됐죠? Oriental philosophy. 근데 특히 Buddhism and Taoism in the works of 도연명. 도연명의 작품에 있는 불교와 노장 사상을 with 뭐뭐와죠? 뭐뭐와 또 노블 허조구라는 소설과 비교를 해. 근데 누구에 의한 작품이에요? 바이가 저작이라고 그랬죠? 솔벨로. 그다음 밑줄 치세요. In the light of, 이게 뭐뭐의 관점에서라는 수거예요. In the light of, 세 번째 줄. In the light of. 그러니까 comparative literature니까 비교 문학의 관점에서. 그래서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석되죠? 그래서 올도 비록 the works of 도연명의 작품들은 에서 도연명의 작품과 벨로우의 작품들은 written 쓰여졌다는 거예요. In different time period, 다른 시기에 쓰여졌어, 맞죠? 이 쓰여진 시가 달라요. Under different circumstance, 다른 상황 하에서. 이 circumstance가 상황이란 뜻이에요. 다른 상황 하에서 쓰여졌지만 올도가 비록 번번을 할지라도요, all of this work, 이 모든 작품들은 contain the common element, 공통적인 요소, 공통적인 엘리먼트 요소 of Buddhism and Taoism, 불교와 노장 사상이라고 하는 뭘 가지고 있어? 공통적 요소가 있다. 네, 그런 얘기고요. 벨로 was influenced by the Oriental philosophy. 벨로가 영향을 받았다. 여기 밑줄 세요. was influenced by가 뭐뭐의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오리엔탈 필로소피니까 동양 철학의 영향을 받았죠? 뭐에? 부디즘, 테오이즘, 불교 노장 사상. 그리고 his works, 그의 작품들은 can be explained. 자, can be explained 밑줄 쳐봐요. 설명될 수 있다. can be explained가 설명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제가 영어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쭉 가는 거니까 그냥 보면 돼요. 뭐 이렇게 영어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더 라이트 오브는 뭐뭐의 관점에서예요. 이러한 빌립 시스템, 믿음 체계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도연명의 작품들은 also written with a focus on Confucianism. Confucianism이 뭐냐면 유교라는 뜻, 유교. 부디즘 이거 했죠, 불교. 태오이즘 도교. 이 관점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from his biography. biography는 전기라는 뜻이에요. 전기. 이순신 전기할 때 전기. 그의 전기로부터 it is known that 대디아가 알려졌다. it is known that은요. 대디아가 알려졌다. 이런 수거예요. 대디아가 뭐예요? 벨로우가 젠 부디즘의 선이에요. 선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런데 벨로스 노블 허조그, 벨로우의 소설 허조그는 또한 포함한다. considerable Buddhist element. considerable은 상당한이에요. 상당한 불교의 요소들을 포함한다. 그렇죠? 근데 언제? 우리가 설베이는 검토하다, 조사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조사할 때 그것을 프라문 오리엔털 뷰포인트, 동양의 관점에서 조사할 때 불교적인 요소가 많아. 맞아요, 틀려요? 지금 허조그 공부했잖아요. 자, 벨로우는 made it, 그것을 만들었어. It's major subject. 그의 주요한 주제로 만들었어요. To ask about man's self-reflection. 물어보기 위해서. To ask. 뭐에 대해서 물어봐? 인간의 self-reflection. 자기 성찰에 대해서 물어봐. 자기 성찰. 근데 어미스는 뭐뭐 사이에 이런 뜻. 뭐뭐 사이에. AMIDST. 네, 그러니까 현대의 시기에 혼돈. 카오스 세탁기 알죠? 케이오스. 혼돈 사이에서 인간의 자기 반영에 대해서 물어봐. 조사해. 그래서 relation 관계죠. 부디즘 불교와의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Since he was very young. 그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까 이 불교 영향을 받았다. 도연명은 was a great poet. 위대한 시인이에요. 프로즈 라이터. 프로즈는 산문이라고 써봐요. 산문 작가였어요. 프로즈 있죠. 어디에 산문 작가냐면 동진 in China. 중국 동진 시기. In the period of 동진. He was the first poet. 그는 첫 번째 시인이었어요. In Chinese history. 중국의 역사에서. 근데 어떤 시인이냐? That left enormous volumes of creative works. left는 남겨놓다. 여기 떠나다가 아니에요. 남겨놓았다. In left leave의 과거형이거든요. 뭘 남겨놨느냐? 거대한 양의 창작 작품들을. enormous 거대한. volumes 양들. creative 창조적인. 근데 on the subject matter of the country. 이 오는 뭐뭐에 관해서는 뜻이에요. 뭐뭐에 관해서. 그러니까 subject matter of country life. country life는 뭔지 알겠죠? 시골 생활. 시골 생활의 주요한 문제에 관해서 뭐 글 썼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도연명의 위대한 점은 great 포인트는 대디아라. 대동그라미 좀 봐요. He practiced. practice가 뭐냐면 실천하다는 뜻. 실천하다. 이건 들어봤을 거예요. 그가 노장 사상을 실천했어. In the course of his rural district life. rural이라는 것은요. 시골의 district 지역, 시골 지역 삶의 과정 속에서 해석되죠? 시골 지역 삶 속에서 노장 사상을 실천했다 이거예요. 도연명의 시는 share, 공유한다. 시들은 뭘 공유해? common, 일상적인 이 denominator는 뭐냐면 공통 분모를 공유한다. 뭐에? 불교와 노장 사상. 근데 누구와? With nobles of Jewish writer Bellow. 주이시가 뭐냐면 유대계 작가는 뜻이에요. Jewish writer 벨로우가. 자, 그 다음에 벨로우 once lived in a lonely cottage. 벨로우가 한때 살았어. 어디에? lonely cottage. 외로운 섬에 살았어. 외로운 오두막에 살았어. cottage니까. 오두막이. 어디에 오두막이냐면 허드슨 리버 밸리. 허드슨 강 계곡에 살았대요. 뉴욕에 있는. 그러니까 재밌죠? 이게 실제로 이 사람 사는 거예요. 몰랐죠? 실제로 살았는데 이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허조그의 주인공인 벨로우의 주인공인 허조그의 작품의 허조그도 어떻게 벨로우의 자신의 내면적인 게 있겠죠. 그리고 디스플레이스 이 장소가 became the idea 생각이 들었어. 루디빌 커티지, 루디빌 고개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 장소를 루디빌까지는 아니야. 오두막인데 이름을 붙인 거죠. 루디빌 커티지. In 벨로우스 노블 허조그. 벨로우의 소설 허조그에서. 그래서 인디 스토리 이 이야기에서 허조그 원더는 방황하다는 뜻이에요. 프라미스 와이프 아내로부터 방황해.
아내 이름 뭐야? 메들린로부터. 그리고 his friends betrayal. betrayal은 뭐냐면요. 배신이에요. 배신. betrayal 찾았죠? his friends betrayal. 그래서 to discover himself. 그래서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은 시작된다. 허조그가 recalling 뭐냐면 기억하다는 뜻이에요. 과거를 기억하는 걸로 시작돼. 어디에서? 인도 루디빌 커티, 루디빌 고옥에서. 자, letters in this novel, 이 소설의 편지들은 object는 물체라는 뜻이에요. 물체다. 근데 어떤 물체냐? That 허조그 refers to, uses to는 뭐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 이용하다. 허조그 다음에 uses to 찾으셨어요? 밑에서 한 6째 줄에 that 허조그 다음에 uses to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조그가 개혁하다, 리폼이 개혁하다는 뜻이거든요. 개혁하기 위해서 이용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뭘 개혁하느냐? is mental chaos, 정신적 혼란을 개혁하고, 정신적 혼란. search for stability of mind, stability가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평안,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아까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편지다. 그래서 these letters, 이러한 편지들은 perform, 수행하다. 펑션은 기능이에요. 기능을 수행한다. 함수 F라고 하죠. 그 펑션 줄임말이에요. 이게 펑션이 함수라는 뜻도 있고요. 기능이라는 뜻도 있어요. 찾으셨죠? 밑에서 5째 줄에 있잖아요. 기능을 수행하는데 뭐 어떤 기능? 이너 모놀로그, 내적 독백의 기능. 모놀로그가 독백이야. 왜냐하면 they are not sent to the receiver. 그것들은 받는 사람에게 보내지지가 않아. 이런 편지 쓰면 왜 써요? 수신 받는 사람 보내려고 쓰면 이거 안 보낸다는 거예요. These letters are also a media. 이러한 편지들은 또한 매체다. 미디어. 매스 미디어. 어떤 매체야? 그의 이상향을 드러내는 매체다. 리빌, 드러내다. 유토피아. 유토피아가 왜 이상향이냐면, 자 보세요. 유토피아는 좀 알려드릴게요. 토피아가 섬이에요. 섬이고 유는 뭐냐면 네버예요. 네버. 그러니까 이상향은 네버 아일랜드. 결코 존재하지 않는 섬이에요. 여러분 이상향은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요? 네, 존재하지 않죠. 토피아, 그러니까 우리 관광 회사 중에 토피아 관광 섬만 다녀야 돼요. 원래. 토피아 관광이 있어요. 근데 여기저기 다 다니죠. 그래서 다시, 그래서 이제 이런 편지들이 이제 유토피아를 상징하고, 데졸리트는 황량한 외로운 오두막, 론리 커티지, 루디빌, 이것은 표현한다. 허조그의 silly life of the past. silly가 뭐냐면 어리석은이라는 뜻이에요. 어리석. 풀리시란 말 들어봤죠? 풀리시 있잖아요. FOOLISH가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과거의 삶을 의미하고, 허조그가 청소하는 거, 클리닝 앤 리페어링, 수리하는 거, of this cottage, 이러한 오두막을 수리하는 것은 represent, 나타내다를 써봐요. 나타내다. is mental enlightenment, 정신적 각성. enlightenment가 각성이라는 뜻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걸 represent, 나타내고, when 허조그 returns to, 허조가 돌아올 때, 오래된 외로운 오두막이 돌아올 때, 자 그래서 recognize himself, 그 자신을 인식할 때, recognize, 인식하다는 뜻이에요. It is like, 이건 뭐가 같냐면 when 도연명 feels, 도연명이 느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뭘 느껴요? disgusted는 뭐냐면요, 혐오를 뭐뭐에 막 염증을 느끼는, 뭐 이런 염증을 토하는. 그러니까 feel disgusted는 뭐냐? 염증을 토한다. 그런 것을 느끼는 것 같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부패한 사회. corrupt가 부패한이라는 뜻이에요. corrupt society. 그리고 불러 let's go to the rural district. 그러니까 뭐예요? 시골로 돌아가자. 이해가죠? 그리고 returns 때 거기로 돌아가. 도연명 돌아가잖아요. The old lonely cottage, 오래된 옛날 오두막, 루디빌 오두막은 is said to, 밑줄 쳐봐. is said to, 뭐뭐라고 말해진다. 수거예요. is said to. objective correlative, 이게 바로 써봐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뜻이에요. objective correlative. 이거 아까 두 자로 뭐라고 그랬어요? 객관적 상관물. 상징으로 말해줘. 허조그의 정신적 각성, mental enlightenment.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도연명은 was influenced by, 이거 아까 설명했죠. was influenced by, 뭐뭐에 영향을 받았다? 불교와 노장 사상 영향을 받았어. 뭐 할 때? when he wrote his work, 그가 그의 작품들을 쓸 때. 자, 벨로는 was also influenced by, 또 나왔죠? 벨로도 영향을 받았어. 불교와 노장 사상이. These writers' works, 이 작가들의 작품들은 abundant with,
어번던트 풍부한이라고 봐요. 풍부한 어번던트. 그러니까 불교와 그러니까 부디스트 앤 테이오이스트 엘리먼트니까 불교 신자와 노장 사상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의 요소 이해가요? 그런 것들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I want to use 난 이용하기를 원한다. comparative viewpoint 비교적인 관점을 뭐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미국의 유대계 작가 아메리칸 주이시 라이터인 벨로우의 소설 노블을 with the works of 도연명의 작품들과 그리고 representative 이거 뭐예요? 대표적인 시골 지역의 시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전원 시인을 이렇게 영어로 표현한 거예요. 루럴 디스트릭트 포이트가 전원 시인, 시골 지역 시인. 전원 시인을 딱 만들기가 힘들어. 그래서 시골 지역 시인. 대충 뭐 영어는 몰라도 대충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논문을 썼다는 거예요. 좀 들으시니까 좀 낫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걸 듣고 그 한번 이제 그 벨로의 허조글을 읽어보시면 좀 의미가 좀 더 와닿지 않나 생각이 들고 뭐 잠깐 한 말씀씩 하시죠. 오늘 공부한 거에 대한 소감 이것도 중요하니까. 네, 어떠세요? 이런 책을 이걸 다 읽긴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읽었는데 읽어서 나는 이게 불교 사상이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 전혀 못하면서 읽고 읽을 때는 이 사람이 정신병이 아니야 왜 이렇게 생각하지 왜 그럴까 막 이 생각만 하고 읽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건 쪽으로 좀 넘어가니까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 이 사람의 좀 그 사상이나 이런 게 조금 이해가 되면서 조금 재밌더라고. 읽어는 그냥 뭔 소리야 왜 그렇죠. 이렇게 이건 표현을 좀 썼다 처음에 이해가 좀 놨다. 안 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걸 토대 이게 지금 도서관에서 들리셨나 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유명하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허조가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원래 공부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했나 연극영화과에서 교수들이 학생들한테 시험이 뭐냐면 그 리포트가 이거래요. 어떤 영화를 딱 선정을 해주고 5번 읽고 나서 느낌을 써라. 5번 읽고 진짜로. 그러면 교수가 딱 읽어보면 얘가 그 사람들 맨날 한 번 읽었니 2번 읽은지가 안 돼. 왜냐면 한 번 읽으면 그냥 줄거리만 쓰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그게 첫 번째 산이야. 첫 그렇죠. 번째 사는 산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5번 딱 읽으면 뭐 이거에서 이런 이 상황이 롱테이크로 갔는데 이 롱테이크는 주인공이 어떤 그쵸 상징적인 의미 막 이렇게 쓴대요 진짜. 이거 제가 실제로 연극영화과 교수님한테 들은 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냥 재미를 읽으신 것이고 이런 걸 토대로 들으시면 뭐 아마 빨리 읽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으셔서 내 걸로 이렇게 만드는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반납하지 마시고 읽어보세요. 예, 어떠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문화일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주변에 연극이나 영화나 그 상황과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슨 주변의 어떤 대상물을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런 게 많이 이용이 됐구나. 그런 거를 이해하면서 내용을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유, 근데 너무 어렵긴 했어. 아니 뭐 이게 이 내용이 어려웠다는 네네. 거예요? 아니, 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거는 다 이해가 돼. 아니 근데 우리 두 우리는- 분들은 이런 내용이 이게 박사 논문이에요 제가.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다는 아니지만 야 이런 걸 이해할 정도면 상당하신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일반인한테 이런 이야기 못 알아들어 진짜. 두 분들은 갑자기 고수들이다. 여기 와서 아니 왜냐면 제가 막 영어를 이야기하는데도 막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영어 영어까지 모르겠고 어쨌든 읽으면서 이해는 다 됐고 이거를 불교 사상과 연결하면서 도영명이라는 사람하고 이거를 연결했다는 게 옛날 사람이라고 조금 또 새로웠어요. 우리의 세상이 옛날보다 더 나아지지 않았구나. 과학적으로는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지만 사상적인 면에서는 그런 생각. 그 어때요? 지금 뭐 이제 저번에 이제 작년에 제가 좀 타로 쪽으로 했고 이것도 또 이 나름대로 매력이 있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왜냐면 공부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에게 제가 뭐 책을 읽어라 그러면 읽을 수는 있어. 뭐 여러분도 문학경학과 지성인이니까. 근데 읽어도 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저번 시간에 그 고도를 기다리며도 정말 제가 뭐 원서까지 갖다 네네네. 보여드렸잖아요. 그걸 안 믿으실까 봐.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이 속의 상징적인 의미가 어떻고 고도의 의미가 어떻고 막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속에 어떤 상징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오게 된다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